다 찾으셨나요?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부터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모에 처해진다. 이 네모는 무엇일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그 맞추신 분들께 중간중간마다 기프티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제가 연락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발판, 디딤돌, 걸음, 수단, 노동자. 네, 좋습니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의는 아닌데 조금 비슷한 건 있었고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죠. 좋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직원, 맞습니다. 직원이죠. 그런데 이게 참고로 여기 네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있는 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도구, 비슷해요. 희생양. 이분이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들러리 정도면 약하죠. 먹이. 네, 먹이도 될 수 있겠네요. 인형, 노예. 나왔습니다. 정경고님. 네, 제가 적어야 돼요. 왜냐면 까먹기 때문에. 네, 기프티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노예. 약간 더 풀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신노동형에 처해진다. 저는요, 이거 딱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표에 내가 처해져 있는 종신노동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1번이네요. 1번 물음표. 네. 임규태님 1번 물음표. 알겠습니다. 자, 저도요 1번이었습니다. 1번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가는 사람들이 1번인데요. 1번을 참고로 순행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순행.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멀리까지 가는 순행 스케줄링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를 그려놓고 오늘부터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다가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넥스트를 많이 누르십니다. 다음에. 아직 시간 남았잖아. 1번 유형의 특징입니다. 2번 유형의 특징은 2번 유형을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였죠.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오늘 그것을 합니다. 왜? 그것을 역으로 나눴잖아요. 역으로. 역산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하면 탈락.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익 점수 중요한가요? 요즘 취업할 때? 자, 예를 들어 토익 점수 누가 800? 900? 9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900점을 맞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how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익 점수 900점을 맞으려면 하루에 문제집이라 그래요.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기한이 또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1년 안에 1년 정도의 후에 그러면 그냥 우리 단어로만 간단하게 놓고 봅시다. 하루에 단어를 몇 개를 외우면 1년 뒤에 토익 점수가 900이 될까요? 대충 한 10,000개 정도는 알아야겠죠? 만 나누기 하우 36을 합니다. 365 이러니까 그러면 대충 한 30개? 30개 정도 되겠죠? 대충 50개라고 합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를 900 맞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어를 하루에 50개를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오늘 안 외우면 오늘 탈락입니다. 오늘 안 외우면 오늘 탈락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무조건 오늘 50개 외우는 거예요. 내일도 무조건. 오늘 하셔야 됩니다. 역산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감 기한을 오늘로 당겨버립니다. 왜? 하우로 나누다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립니다. 1번 방법, 즉 순행 스케줄링보다 역산 스케줄링이 훨씬 더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술이다.
역산 스케줄링은 약간 영어가 섞여 있잖아요. 한문과 영어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이걸 예전 그 전법 기술의 손자명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선승 이후 구전이고 패병은 선전 먼저 싸움을 청한 다음에 이후 구승이라. 한마디로 붙고 나서 이긴다는 생각을 그때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이긴 다음에 싸웠습니다. 요걸 줄이겠습니다. 내자로 선승 구전. 요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선승 구전. 왜?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긴 다음에 싸웁시다. 이긴 다음에. 왜 우리는 싸움을 청하고 그때 이기려고 합니까? 이긴 다음에 싸웁시다. 목표는요, 먼저 이겼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 이긴 다음에 싸우는 게 이제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알아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자꾸 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즉, 제가 말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선승구전을 치면서 아웃풋도 하시면서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렇게 쓰라는 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요 문구들을 꼭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긴 다음에 싸우십시다. 선승구전. 유명한 강사가 되고 기업에 강의하려면 책도 한 16권 정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참고로 2009년도부터 올랐습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책을 한 권씩 써서 여기 되면 한 10권, 11권 요 정도 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네모칸에 무엇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긴 것을 넣습니다. 나누어서 여기에서 월 단위, 주 단위, 오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장기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빠졌더라고요. 2016년 1월 30일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이날 아마 뭐 내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 빠졌더라고요. 자, 전해 볼게요. 2015년도 횟수 보니까 45,000명이 들어왔고요. 2016년도의 횟수는 9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2배가 들어왔습니다. 2배가. 자, 그렇게 다음에는 이제 실패 안 한다. 2017년은 실제로 진짜 다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합니다. 2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강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3,385개의 글을 썼습니다. 3,385개. 대충 1년에 저도 사람이니까 토요일을 좀 쉰다고 빼주고, 그리고 하루를 300일, 1년을 300일로 가정했을 때 저는 11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11년.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제가 지금까지 올린 3,340개인가? 하여튼 대충 그쯤에 글 중에 하나를 보시고 담당자님께서 저를 섭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꿈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자, 다시 하면 목표를 나누어서 하루에 블로그 하나 적었던 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일은 절대 급하거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2번이었습니다. 저는 2번을 계속했더니 인생이 바뀌었고 책을 11권을 쓴 작가이자 제 예전 꿈이었던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